2014년도 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요. 거기에서 그 난소암 진단을 받았어요. 난소암이 발견돼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수술 후에 또 항암치료가 과정이 있다고 해서 항암치료도 받게 됐어요. 근데 항암치료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항암을 한번 맞을 때마다 간 때문에 거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항암제의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항암제를 한번 맞고 나니까 머리도 항암제를 맞고 일주일 7일 저녁 되는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에 가발 벗어놓은 것처럼 머리가 다 빠져불고 머리 붙어있는 거는 몇 오락이밖에 없었어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일인지는 몰랐어요. 저한테 있어지는 일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비참하고 그래서 그 머리 몇 올 남은 거를 이제 아는 언니가 밀어줬는데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머리 밀 때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머리야 건강해지면 또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가다듬고 다스리고 했는데 문제는 2차 3차 항암제를 맞는 동안에 정말 그 간하고 관절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가요 전부 다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그 기록지에도 보니까 계속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전신통이 있었다,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써 있을 정도로 제가 그 관절통을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별로 잘 몰랐어요. 그냥 교수님이 간 수치가 높아서 항암제를 못 맞는다 그 정도였고 실제로 제가 교통을 겪은 거는 전신통, 관절,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파서 한 6박 7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본 적도 있어요. 그 통증 때문에. 그러니 먹는 거는 물론 식사는 아예 전혀 못하고 또 잠을 그렇게 6박 7일 동안 안 자니까 정신 상태도 정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2차, 3차 맞고 또 4차를 맞으려고 입원을 했다가 결국은 그 호중구 수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항암제를 도저히 못 맞게 생기니까 교수님이 무균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무균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아주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항암제를 그러니까 저보다 한 달 늦게 암 진단을 받고 항암제를 맞는 도중에 그 무균실에를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못 나왔어요. 그분은 무균실에 들어갈 때는 무균실에서 좋아져서 나와서 또 항암제를 맞고 항암제를 맞으면 또 암이 좋아지고 그래서 평상시처럼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무균실에서 밖에를 나와보지 못하고 바깥 세상을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무균실을 들어가면은 살아서 못 나오는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균실을 들어가라고 해서 저 퇴원시켜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퇴원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 사실은 무균실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 구경 하다가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 교수님이 그러면 지금 암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달도 못 살 건데요. 병원에서요. 그 전신통 때문에 거의 일어서서 침대를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3짜리 딸이 부축해줘가지고 겨우 발을 땅에다가 대고 그 주사기 거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의지를 하고 이쪽은 딸이 작고 근데 딸이 저 안 닮아가지고 등치가 왜소해요. 아주 작아 무용하는 애라서. 그래서 작으니까 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최대한 의지를 하고 딸이 부축을 해가지고 병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딸이 왜소하고 그 주사
그걸 잡고 변기로 옮겨 앉는 순간에요. 제가 그 병원에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온 몸이 힘을 쓸 수도 없고 다 온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세상에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굴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냥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관절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항암제를 포기하고 나서 저기 여수에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상담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퇴원을 해가지고 관절을 치료해가지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제가. 관절을 전혀 못 쓰고 팔, 다리를 못 쓰니까 그 병원에서도 완전히 중증이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암세포 때문에 중증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만 했었어요. 항암제를 포기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좋은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니까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있을만 했는데 문제는 관절이었어요. 그 관절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 관절이 항암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손상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이. 그래서 제가 못 걷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뼈 마디마디에 전부 문제가 생겼었어요, 관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속 다니면서 물리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절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 약 때문에 또 살 수가 없었어요.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관절 치료제를 먹었더니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속은 다 뒤집혀서 막 먹으면 토하고 막 아무튼 항암제로 인한 그 후유증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우리가 생각한 거 훨씬 그 이상 몇 배로 더 이상이었어요. 그래갖고 관절도 그렇게 다 망가지고 머리는 한 개도 없지 막 그런 과정이 계속 되니까 정말 막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맨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간이고 관절이고 너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항암제도 못 맞게 되고 이러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친구가 가시연금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믿었어요. 그 가시연금큐가 무슨 암을 치료하고 간이 좋아지게 하나. 그리고 간이 항암제 때문에 나빠진 건 아니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아기가 20살 먹었는데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간 수치가 높아서 둘 다 실패할 확률이 뭐 90%라고 이렇게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어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간을 계속 치료를 했지만 모든 건강검진을 받으면 간 쪽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 기관마다 간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 간에 대한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심한 게 뭐였냐면 간이 그냥 눈에 보이고 눈에 우리가 상처가 나서 곪고 이러면은 이거 치료해야 되겠다 이럴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시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건강검진을 해서 간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면 간이 아직도 나쁘네. 간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양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양약은 정말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약 때문에 몸에 독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고 있는데 친구가 그 가시연금큐에 대해서 계속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꼭 동영상은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정말 한 30번은 봤어요. 또 친구가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가시연금큐를 갖다 줘가면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제가 별로 가시연금큐가 과연 그럴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친구가 하도 권고를 해서 그 동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가시연금큐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시연금큐가 그때 처음에 먹었을 때는 실제로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는 몰랐는데요.
그 쌉쌀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먹을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맛 때문에 제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갖다 준 거를 다 먹고 제가 실제로 사서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 박스로요 한 30-40박스는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2개씩 한 번 하루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먹었어요. 어쩔 때는 3개도 먹고 그 맛이 그리워서 또 1개씩 더 보너스로 먹고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0-40박스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6월 27일 날 제가 그 정기 검사를 하러 그 예전에 항암제를 맞았던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6월 27일 날 이제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그래가지고 7월 4일 날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7월 4일 날에 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갔더니 간이 정상 수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정상 수치에 올라와 있는 게요. 거의 한 20년 만이에요. 20년 동안을 간을 늘 치료를 하고 신경을 쓰고 했지만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그 빨간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컴퓨터의 그 검사 기록지에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죽었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2달밖에 못 산다고 했고 지금은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죽었나 살았나 이제 몰랐겠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저를 보고 한번 놀래고 검사를 했는데 암 수치도 없고 간 수치도 정상치에 돌아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가시연건키를 하루에 2개씩 먹고 있고 또 저한테 가시연건키를 전해준 친구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지고 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분이 가시연건키의 완전히 매니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그 가시연건키에 대한 상식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시연건키를 먹으면 뭐에 좋대요. 근데 그분도 그 간하고 관절을 항상 언급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연건키 매니아를 만났는데 그분도 가시연건키 때문에 살았다고. 이게 제가 작년에 그 암 진단을 받았던 진단서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제출하려고 뗐던 진단서인데 지금 떼서 보니까 여기에도 그 얘기가 써 있네요. 50세 여자 환자로 15년 1월 11일 입원하여 12일 개복하 양측 부속기 절제술 난소 난관 장간막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하였으나 간 수치가 높아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단서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눈물 나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무 기록지를 병원에서 떼왔어요. 제가 이제 치료받았던 기록들이요. 정말 이렇게 몇 장이 되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제가 그 암을 진단받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제가 실제로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암을 진단받기 전보다. 교통사고다 또 그 전에 자궁경부암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또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무거워서 잘 못 일어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조차도 다 극복하고 없어지고 지금은 아침에도 너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암 걸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대요. 그 언니 거짓말 한다고 암 안 걸렸다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은 암 걸렸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실제로 제가 암을 극복했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누가 암이 걸려서 작년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암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엉겅퀴가요. 임실에 가면은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엉겅퀴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생명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